노후에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 당신은 참을 수 있나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악취, 이리저리 널브러진 쓰레기들, 그리고 귀를 때리는 고함 소리. 68세 정숙 씨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 나이에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적은 연금, 생활비 걱정,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정숙 씨를 이 집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절친한 친구가 건넨 한마디가 정숙 씨의 운명을 뒤흔듭니다. 이 순간부터 정숙 씨는 자신의 노후를 다시 돌아보며 조용히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선택이 정숙 씨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게 됩니다. 자유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답일까요? 제1장. 악취로 둘러싸인 아침. 정숙 씨의 아침은 지독한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또 이 냄새. 거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숙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남편 영철 씨가 들여온 낡은 낚싯도구 무더기였습니다. 녹슨 낚시 줄감개, 곰팡이가 핀 낚싯대, 몇 년이나 씻지 않은 얼음통. 여보, 이 낚시도구들 좀 치우면 안 될까요? 이제 둘 것도 없어요. 시끄러워. 내 취미생활에 잔소리하지 마. 이거 다 아끼는 수집품들이야.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알게 뭐야.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참견 마.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정숙 씨와 영철 씨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3년. 영철 씨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남편을 기다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동네 큰 가게에서 시간제 일을 시작해 적은 돈이나마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영철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밥이 왜 이리 늦어? 방금 막 차렸어요. 맛이 왜 이래? 전에는 더 맛있었는데. 건강 생각해서 소금을 좀 덜 넣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난 짠 게 좋아. 이것도 맛없어. 됐어. 입맛이 싹 달아났네.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껏 요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여보, 적어도 현관만이라도 치워요. 이래서는 집에 아무도 부를 수 없잖아요. 누가 오는데? 당신 일터 동료들? 그깟 푼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그게 무슨 내 물건에 잔소리하지 마. 이거 다 필요한 거니까 쓸 거야. 이제 한계입니다. 정숙 씨는 매일 청소를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적은 수입마저 무시당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제2장. 남편의 막말에 깎여나가는 마음. 정숙 씨의 참을성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지지 마. 이건 낡은 종이 상자잖아요.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버리려고 하지 마. 하지만 이건 10년도 넘은 시끄러워.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 씨의 말은 하루하루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떡갈비예요. 너 고기야. 요즘 고기만 주네. 하지만 지난주에는 생선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 아무튼 당신 요리는 요즘 너무 맛이 없어. 됐어. 배 안 고파. 모처럼 정성껏 차린 음식인데 남편은 늘 불평만 늘어놓고 대부분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맛있다고 해주던 남편, 그 미소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수가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어머니, 집골이 이게 오랜만이구나, 민수야.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잖아요. 내 집이다.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잖아요. 네 어미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밖에서 푼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해.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입 다물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이 집도 샀어. 다 내 거야. 영철 씨의 말은 정숙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바친 정숙 씨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저러셨어요? 예전에는 더 다정하셨어.
하지만 직장 그만두시고 나서 어머니, 너무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내 수입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충분히 애쓰셨잖아요. 하지만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정숙 씨의 마음에는 깊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일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경제적인 불안,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부족, 이것들이 정숙 씨의 발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숙 씨는 68세,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쓰레기와 악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숙 씨가 바라던 노후였을까요? 제3장 일터에서의 만남. 다음 날 정숙 씨는 여느 때처럼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만남이 정숙 씨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숙 언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래요? 쉬는 시간에. 미영 씨는 정숙 씨보다 6살 어린 62세로 밝고 말을 잘 들어주어 일터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미영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언니, 사실 나 5년 전에 남편이랑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네? 남편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돌봄이 필요해졌는데 나 혼자서는 무리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걸 심하게 거부하면서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참았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아들과 상의했어요. 결국 남편은 요양시설로 모시고 지금은 저 혼자 살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남편은 아들이 잘 챙겨주고 있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정숙 씨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걸음 내디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생활이 힘들어서요. 많이 힘들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그렇고. 언니, 무조건 참는 것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니를 소중히 여겨요. 나를요? 네. 언니 법률 전문가나 시청 상담 창고 같은 곳에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미영 씨의 말은 정숙 씨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마워요, 미영 씨. 아니에요. 언니는 더 행복해져야 해요. 일터에서의 평범한 대화. 그것이 정숙 씨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머지않아 큰 결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도 미영 씨처럼 힘든 일을 이겨낸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말에 구원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4장. 단짝 친구가 밝혀준 희망의 빛. 미영 씨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정숙 씨는 며칠 후 단짝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정숙 씨는 남편과의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쓰레기집 이야기, 막말, 고맙다는 말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정수가 나도 5년 전에 헤어졌잖아. 그때 나도 똑같이 고민했어. 이 나이에 혼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영희 넌 그때 일하고 있었잖아. 나도 일은 하지만 연금도 적고. 물론 경제적인 불안은 있지. 하지만 정수가 너한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대로 쓰레기랑 같이 살면서 매일 욕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 행복하지 않지. 하지만 정수가 네 인생을 살아. 넌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이제 충분해. 앞으로는 널 위해 살아도 돼. 영희의 말은 정숙 씨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혼자가 되고 나서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잖아. 지금은 그게 내 삶의 낙이야. 정수가, 너 요리 잘하잖아. 일터에서도 반찬 잘 만든다고 소문났다며. 요리? 그래, 네가 만든 요리 난 항상 참 맛있다고 생각했어. 남편분은 매일 불평만 한다지만 그건 남편분 입맛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정수가 너 친정집 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비어 있다며. 응, 하지만 너무 낡아서 집수리 하면 되지.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헤어진다는 걸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 물론이지. 하지만 정수가 이대로 계속 참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직 68세야. 평균 수명까지 20년 가까이 남았어. 그 20년을 지금처럼 보낼 거야? 20년? 앞으로 20년이나 이 생활이 계속된다고? 난 헤어지고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즐거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야. 자유. 적어도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이야기만 듣는 것도 좋으니까. 헤어질지 말지는 나중 문제고, 먼저 너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 법률 전문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응,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어. 찻집을 나온 후 정숙 씨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의 말, 영희의 말. 두 사람 모두 정숙 씨에게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만약 정숙 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증거를 모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5장 법률가가 보여준 길.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헤어지는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모레 오후 2시 어떠신가요?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정숙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씨는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정숙 씨는 지금 일해서 버는 돈이 1년에 약 1,000만 원, 남편분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본인 연금이 6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 헤어지게 되면 정숙 씨의 수입은 일해서 버는 돈과 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결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은 설령 남편분이 벌어온 돈이라 해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자기 돈이라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로 지내는 동안 얻은 재산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아내 역시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재산을 나누는 권리요? 네. 보통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 집, 퇴직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정숙 씨처럼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은 남편 이름이고 결혼 생활 중에 산 집이라면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숙 씨 친정집이 있으시다고 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비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는 방법도 있겠네요. 나눈 재산으로 집을 고쳐서 새 생활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저에게도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단 재산을 제대로 나누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요? 네, 남편분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상황이나 막말을 하는 사실을 남겨두셔야 해요. 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휴대전화로 매일 집안 모습을 찍어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막말도 녹음해두면 좋습니다.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통장, 집 문서, 보험 등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복사해두세요. 남편분이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제가 헤어지려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졌고 생활 환경이 불결하며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상처요? 네. 막말, 무시, 고맙다는 말이 없는 것 등도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참아오셨지만 그건 결코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정숙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정숙 씨는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그 사실이 정숙 씨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제6장. 증거를 모으는 긴장된 나날들. 다음 날부터 정숙 씨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야.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오늘 찌개 맛이 왜 이렇게 짜? 평소랑 뜻같이 간을 했는데요. 당신 요리는 갈수록 엉망이네.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대충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실수지. 이 말들을 정숙 씨는 휴대전화로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슴 철렁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가 재산 관련 서류 복사본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철 씨가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뭐 하고 있어? 아, 가계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계부 줘봐. 별로 볼 것도 없는데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숨기는 거 없어요. 수상한데. 그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만약 지금 남편에게 증거를 들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보, 그 낚시도구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석 달째 방치해두고 있잖아요. 시끄러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휴, 위험했다. 더 조심해야겠어. 증거를 모으는 나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들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증거는 좀 모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슬슬 남편분에게 뜻을 전할 준비를 해볼까요? 네. 다만 남편분의 반응이 격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들님에게도 미리 말씀해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들에게? 정숙 씨님 아들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내 편이 있어준다면? 제7장. 아들의 결단.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사실은 아버지랑 헤어지려고 해. 네? 어머니 그렇게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너 걱정시킬까 봐. 아버지 성격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너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어머니, 저도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요. 어? 더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어머니는 40년 넘게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편이 되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정숙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실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네 어미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말씀을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매일 청소해도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더미, 아버지의 막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나날들. 네 어미가 너한테 무슨 바람을 넣은 거냐? 아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가 일 그만두신 후로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걸요. 아버지, 어머니는 40년 넘게 아버지를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뭘 해주셨나요? 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왔다. 그거면 된 거 아니냐? 그럼 고맙다는 말은요? 수고했다는 말은요? 그런 거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고맙다는 말 듣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시다고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알아요. 전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하고 인내심이 강하신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민수의 말은 영철 씨의 마음을 조금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네 어미 편이냐? 당연하죠. 어머니는 제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알았다. 마음대로들 해라. 난 이제 몰라. 나한테 설교하려 들지 마. 민수는 아버지와의 대화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니? 안 통하네요. 하지만 전 무조건 어머니 편이니까 헤어지시기로 마음먹었다면 힘껏 도울게요. 고마워. 아들의 지지를 얻은 정숙 씨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알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8장 결별을 통보하는 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당신과 헤어지겠어요. 뭐? 헤어져요. 우리 부부로서의 인연은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진심이에요. 내 돈으로 밥 먹고 사는 주제에 뭐? 헤어져? 밖에서 푼돈 좀 버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돈 아니에요. 뭐? 저도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가 함께 일궈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영철 씨는 정숙 씨를 무시했습니다. 적은 돈만 버는 아내는 자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정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법률가에게 상담도 받았고 재산을 나눌 권리도 저한테 있어요. 전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거예요. 법률가라고? 너 마음대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너 나를 버릴 셈이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도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매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당신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잖아요. 고맙다는 말? 부부 사이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절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영철 씨는 끝까지 정숙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네요. 법의 도움을 받겠어요. 법? 너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전 당신과의 생활에 지쳤어요. 그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갈 거예요. 하지만 재산은 확실히 청구할 겁니다. 이건 제 권리니까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40년 넘게 일한 정당한 대가예요. 가사노동도 육아도 모두 당당한 일이었으니까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9장 거센 충돌. 영철 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말이 많아. 네, 그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내가 미쳤다고 서명해? 절대 안 해. 그럼 법정에서 가려보죠. 저한테는 증거도 다 있으니까요. 증거라고? 이 집이 쓰레기장이 된 사진, 당신이 그동안 쏟아낸 막말들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네가 감히? 네, 법률 전문가분이 알려주셨거든요. 비겁한 짓을 하다니. 비겁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지킨 것뿐이에요. 난 널 위해 일해왔어. 일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절 마음대로 짓밟을 권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숙 씨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 반드시 후회할 거다. 후회 안 해요. 그때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숙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수, 너까지. 전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어머니한테 사과하실 수 없나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아버지가 잘못하셨으니까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알았다. 내가 나간다, 나가. 다들 마음대로 해. 영철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지내던 낡은 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쓰레기들과 함께 사는 것도 끝이구나.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40년 넘게 당신을 위해 헌신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더는 못 참아.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남은 20년을 이런 쓰레기집에서 보내는 건 절대 사양이야. 영철 씨가 떠난 후 정숙 씨는 청소 업체를 불렀습니다. 비용은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부탁드려요. 청소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찼던 집은 말끔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10장 나의 새로운 출발. 몇 달 후 정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용하고 행복한 공간이 있었다니. 정숙 씨, 이 밥그릇 정말 멋지네요. 진짜 감각이 있으세요. 정숙 씨, 이번에 다 같이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거 어때요? 제 솜씨로 그런 걸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숙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도자기 공예 교실에서의 시간은 정숙 씨에게 그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이게 내가 맺은 결실이구나. 정숙 씨는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앞에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정숙이가 없으니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내가 틀렸던 걸까? 영철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정숙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저기 봐요. 정숙 씨가 만든 밥그릇 진짜 인기 많아요. 와,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따뜻한 느낌이 들고 쓰기 편해 보여요. 이거 살 수 있나요? 어머, 정말요? 정숙 언니, 축하해요. 정숙 씨의 그릇이 팔렸습니다. 나한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정숙 씨는 도자기 공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임에서 요리 교실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살려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에게 가정 요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에서 버는 돈과 합쳐 조금씩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집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매일 조금씩 손보고 있어.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다 네 덕분이다. 아버지는 잘 지내시려나? 글쎄. 하지만 그건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지. 난 정말 내 결정이 잘한 일이라 생각해. 처음엔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워. 정숙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한 삶.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아, 너 정말 많이 변했네? 그래? 전에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활짝 웃으며 걷잖아. 맞아. 나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영희야, 그때 내 등 떠밀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결정은 네가 내린 거잖아. 정숙 씨는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 일. 누군가를 위해 무작정 희생하는 대신 나를 위해 사는 것.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그리고 68세에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오랜 혼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안, 남들의 시선,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 등 수많은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오롯이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숙 씨는 지금 도자기 공예를 즐기고 요리 교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일도 계속하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8세의 새 출발. 그것은 결코 늦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억지로 참고만 지내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고요.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를 위해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참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두 번째, 만약 지금 생활에 지쳐 한계에 부딪혔다면 어떤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